SNS에서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연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 식당들을 운영하는 이는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방송과 잡지에 소개되며 그의 성공 신화는 많은 청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제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부와 성공은 그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청년 사업가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 언론사에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됩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했던 한 청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체불된 금액은 단순한 월급 미지급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 그의 공적인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제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휴일 근로수당, 퇴직금까지 포함해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법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제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할 수 있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질이 좋지 않은 행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론화되자 청년 사업가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지에는 세상 좁다,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 제기를 막으려는 압박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으로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했고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주는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의 지급 명령 이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청을 상대로 대담한 속임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를 넘어 국가기관을 기만한 사건으로 비화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얼마 후 노동청은 체불 피해를 입었던 전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고했으니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청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임금을 이체했다는 확인증을 제출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지급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동청은 이 이체 확인증을 근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노동청은 서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이체 확인증 중 일부가 위조된 가짜 서류였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이체 확인증과 가짜 확인증을 교묘하게 섞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청의 눈을 속이려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조 방식이었습니다. 사업주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이용해 진짜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가짜 이체 확인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신 기술을 악용하여 범죄 행위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문서 위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 시도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노동청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류에 이름이 오른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금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27명분의 이체 확인증이 AI로 조작된 가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기만 행위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동청이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사업주는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짜 이체 확인증을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대신 국가기관에 속여 처벌을 피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그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가난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거나 장사가 잘 된다고 수입차를 타며 한눈 팔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끝까지 독하게 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며 자신의 철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행보는 인터뷰 내용과 정반대였습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와 수입차를 소유하고 뒤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심지어 AI까지 동원해 문서를 조작하는 모습은 그가 말했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의 성공 시대를 믿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로 번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국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역시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법 집행 시스템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노동청은 우선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사업주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행정적 처분과 형사적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체 확인증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국가기관에 제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노동청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AI로 만든 가짜 서류를 적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 수법의 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관계 기관들은 앞으로 유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임금 체불 사건 처리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체 확인증만 믿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을 직접 제출받아 대조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동자에게 직접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검증을 더욱 깐깐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다며 청년들의 멘토를 자처했던 사업가. 그의 성공 신화는 결국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공한 인물의 공적인 모습과 그 이면의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 사업주는 여러 형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게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